젤렌스키가 미국의 광물 협정을 체결하러 갔는데 둘이 이제 설전을 오가면서 협정 체결이 불발되었죠. 그래서 미국 관계,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관계가 이제 악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이 이후에 유럽을 이제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배제를 하진 않고 이제 다른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젤렌스키를 비판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또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러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저는 젤렌스키가 결국은 미국과 협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광물 협정을 하러 간 이유를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취임한 이후에 트럼프의 공약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는 것이 대표 공약이었고, 여러 나라들이 우려가 있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협상을 이제 가는 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와도 협상을 가는 두 나라와 각각 협상을 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랑은 사우디에서 따로 이제 만나면서 협상을 이어갈 정도로, 그리고 터키에서도 또 최근에 만났고, 그러면서 점점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푸틴도 뭐 공개적으로 만나겠다, 뭐 그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협상이 좀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는 조금 협상이 좀 삐그덕거렸었죠. 아무래도 젤렌스키가 계속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안보에 대한 요구, 그 다음에 좀 더 확장되긴 나토까지 얘기했는데 나토는 접었고, 다만 나토를 안 들어가는 대신에 미국 보고 확실하게 안보를 보장해달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손해를 보는 안보를 할 이유는 명분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입장이고,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일단 언론상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라는 뭐 그러한 이야기처럼 일단은 협상을 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제가 뒤에 팩트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는 광물협정을 하러 미국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결렬이 났습니다. 결렬이 난 이유는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뉴스를 주말 사이에 많이 보셨을 건데, 벤스 부통령이 말하는 거를 이제 젤렌스키가 받아쳤고 질문을 역으로 날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화가 났죠. 화가 나서 협상은 결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국내 언론들은 뭐 대다수가 젤렌스키의 감정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 감정으로 볼 건 아닌데,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실제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죠. 벤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이제 만드는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외교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젤렌스키가 푸틴 얘기를 갑자기 꺼내죠. 푸틴은 정전 협상을 깼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크림반도 얘기를 합니다. 크림반도가 지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꺼내죠. 그러면서 벤스한테 너가 말하는 외교는 러시아랑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갑자기 이런 급발진을 갑자기 합니다. 그래서 벤스가 미국 언론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일단 트럼프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젤렌스키가 여러 얘기들을 막 하면서 갑자기 트럼프한테 그러죠. 이 말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거냐면, 너희들은 이제 대서양 혹은 태평양 바다 건너 있어서 너희가 모르나 본데 너네도 미래에 이런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들 혹은 미래에 대해서 무언가를 느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젤렌스키한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네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한다, 무엇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미래를 네 입으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젤렌스키한테 너희는 카드가 없고 미국이 함께해야 카드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거죠. 미국과 함께해야 카드가 있고 너는 카드가 없다라는 거를 되게 상대를 굉장히 무시했다, 이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지금 기사를 쓰는데, 무시가 뭐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무시가 아니라 트럼프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한 상태에서 젤렌스키가 갑자기 이 앞뒤 문단을 살펴보면은 좀 앞뒤가 안 맞죠. 벤스는 외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젤렌스키가 크림반도에게 꺼내면서 러시아 협상 얘기하고, 뭐 벤스한테 너는 무슨 외교를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트럼프랑 설전하면서 너희는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너희가 모른다, 뭐 이런 얘기, 너희도 미래에 느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젤렌스키가 하는 말은 미국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뭐 그런 얘기를 나오면서 되게 무시를 당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특히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니네가 모르나 본데 너네도 느낄 것이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미국 진짜 열심히 잘 살고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이런 나라, 이런 사람한테 그냥 본인 뜻대로 지금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도 느껴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내용이랑 비슷한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맥락이 맞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 젤렌스키가.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언론들은 젤렌스키가 당한 감정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외신 기사들하고 광물 협상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을 기사를 여러 가지 찾고 자료도 찾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팩트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우기 전에 그 이유는 결국 젤렌스키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미국의 제안을 젤렌스키가 받기 위해서, 이 제안을 수락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전에는 이미 각 나라가 협상을 주고받았고 각각 한 발짝씩 물러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입장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입니다. 왜 갑자기 뭐 중국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기사에도 나왔듯이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을 원래 압박을 하는데 러시아의 공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공도 있었고 북한의 공도 있었고 일본의 공도 있었고 인도 뭐 등등 막 있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이 벌어지니까 러시아랑 중국이랑 친해졌죠. 원래 친하긴 했는데 더욱더 친해졌죠. 북한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일단은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트럼프 2기를 실행함에 있어서 중국을 압박하려면 원래 1기 때처럼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까지보다는 조금 그래도 미국을 좀 신경 쓰는 이런 단계로 다시 만들어야 되고, 북한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이제 투자하는 거를 미국 쪽으로 좀 가면서 어느 정도 미국의 눈치를 보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도는 이미 뭐 총리가 만나고 왔죠. 인도는 원래 중국하고 뭐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인도는 이미 뭐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트럼프가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관련으로 해서 여기를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여기서 압박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티벳 여기도 중국이 이제 핍박을 하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이쪽을 통해서도 좀 압박을 이제 가하는 그런 방법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트럼프는 러시아가 필요하죠. 이게 바로 트럼프의 일단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거는 일단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러시아랑 협상을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가장 핵심 부분인 광물협정, 왜 어떠한 것들이 미국하고 이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광물협정에 무엇이 담겨 있고 트럼프의 입장은 과연 어떤 것일까? 트럼프가 주로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가? 이걸 알아봐야죠. 원래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제안했던 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광물협정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5천억 달러의 권리를 달라라는 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한테 말했던 거고, 그리고 미국이 지원한 거에 2배, 3배 이상을 가져와라. 그게 바로 트럼프가 제시한 겁니다. 근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큰 빚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전 정권이 지원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을 왜 줘야 되느냐, 나중에 차차 우리가 다른 걸로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광물협정에 대해서 처음에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가 이제 간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이거를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어떻게 했냐, 5천억 달러의 잠재 수익에 대한 권리를 철회를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2배를 상환한다는 내용도 뺐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갔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괜찮죠. 왜냐면 이 광물협정 다시 세부 내용을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이 광물, 석유, 가스 이런 거 있죠. 여기서 50%는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공동 소유를 하는 기금에 넣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광물을 개발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재건 기금이, 재건 기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재건을 하는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재건 기금을 위해서 지금 광물 협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광물 협정에서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즉 광물 협정은 광물을 개발하는 협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건을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재건은 과거 이라크를 재건할 때 미국이 주도를 했거든요.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도 미국이 주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포함이 돼 있는 협정입니다. 이 광물에서 나오는 수익의 50%는 우리 재건 쪽에 쓰자, 재투자를 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쁜 게 없죠.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도 반반씩 가져가자,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재건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정책에서 종전에 이은 재건까지 이어가는 흐름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미국한테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오케이를 한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광물을 개발하려면 적어도 20년이 걸립니다. 20년, 18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왜냐? 지금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는 광물들이 되게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과거에 소련 때 이거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시기에서 이거를 조사를 했을 때 외신들에 의하면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미국 입장에서는 광물 협정을 하는 거는 미국이 무조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새로 소련 때에 비해서 적게 나오면 그럼 미국 손해죠. 그리고 이거를 거기서 개발하고 상용화 시키려면은 18년에서 2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오는 대신에 이 광물에 대한 거를 다 조사해주고 다 개발을 해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즉 광물에서 나오는 미래 수익의 50%를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공동 소유하는 기금에 넣고 이거를 재건 프로젝트 투자에 사용된다는 거는 즉 뭐냐면 18년,
20년 뒤에 나오는 수익이 여기 기금에 들어간다는 거고, 그럼 그 전에 재건을 하겠다는 거는 미국 자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이 광물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손해는 누구냐면 우크라이나라는 얘기입니다. 왜? 미국이 여기를 보증을 서주는 거나 다름이 없죠. 이 광물 협정을 한다는 거는 미국이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휴전을 한다는 거죠. 그럼 누가 투자를 할 리가 없죠. 근데 미국이 여기를 보증을 서고 미국이 광물 협정을 맺게 되면 우크라이나 광물에는 적어도 뒤에 미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크라이나가 지금 본인들 스스로 개발을 못해요. 개발을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보증을 서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광물이 있어 봤자라는 게 미국 입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너는 카드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광물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개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보증을 서게 되면 투자할 기관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걸리는 게 한 18년에서 20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니네 나라 도와주겠다는데 광물도 다 개발해주고 이걸 다 하겠다는데, 그리고 이거 우리가 보증 서주면 다른 나라가 너희 나라에 다 투자를 한다는데 왜 네가 이거를 거부하고 왜 여기서 네가 깽판을 치느냐. 이게 트럼프 입장입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에 따른 재건에 대한 주도하기 위해서 광물협정이라는 거를 제안을 한 거고, 젤렌스키는 나쁠 게 없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빠르게 이거를 협정을 완료하라는, 그러면서 전쟁을 휴전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푸틴하고도 협정을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압박을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푸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재건의 주도를 가져갈 수 있는 카드를 제시를 한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 협정에서 얻게 된 거는 트럼프가 기존에 고수하던 5천억 달러와 2배 금액을 상환하는 내용을 뺐으니까 젤렌스키는 그래서 협상을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서로 윈윈을 한 상태다. 정확히 말하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진짜 도와주는 형태가 되는 건 맞다. 그리고 나중에 우크라이나 광물이 제대로 잘 되면 그때는 당연히 미국이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재건도 되게 너무나 잘 되면은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서로 좋은 거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언론에는 되게 뭔가 광물협정을 안 좋은 걸로 되게 많이 묘사를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광물협정 속 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재건에 대한 기금이에요. 재건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서로 윈윈이다. 자, 그럼 젤렌스키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거 배경 지식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지금 젤렌스키가 대통령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엄을 했기 때문에 전쟁 중에 투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연임에 대한 투표와 대통령의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다음에 다가올 선거에서 지금 젤렌스키는 연임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은 이번에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설전으로 인해서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허구입니다. 왜 허구냐면은 그거에 대한 원문들을 조사해 가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첫 번째, 지금 전쟁 중에 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러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래서 지지율 조사 같은 거를 보면은 전쟁 전에는 선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멈춰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이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나오는 게 대통령 선거에 따른 인물들의 지지율이 아니라 젤렌스키를 신뢰하느냐. 그럼 당연히 신뢰도가 높겠죠.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젤렌스키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젤렌스키 입장에서 왜 근데 이렇게 지지율이 높음에도 왜 그러면은 굳이 미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 앞뒤가 맞지 않죠. 본인 지지율이 높으면은 굳이 손을 잡을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실제로 지지율에 밀리고 있고, 잘주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크라이나의 대사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 전쟁에서 그 최전방에 있던 장군입니다. 근데 이 장군을 젤렌스키가 어떻게 했냐면은 전쟁 때 러시아를 넘지 못했다고 축출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장군은 정치에 나서면 안 된다고 멀리 보내버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가장 견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말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젤렌스키 정부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잘주르니는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본인한테 중요한 거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타임즈에서 당시에 이 잘주르니를 영향력 있는 백인의 소개를 합니다. 그 정도로 젤렌스키보다 이 당시에도 우크라이나 내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 다시 돌아가면 그런 인물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 1등이고 젤렌스키는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에 알려진 거는 젤렌스키가 1등이 절대 아니고 이 잘주른이라는 사람이 지금 1등이고요. 최근 젤렌스키가 밀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잘주른이가 공식적으로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대통령의 미래의 선거에 참여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적절한 조건을 만들겠다. 즉 나라에 봉사를 하고 직접적으로 일을 하겠다.
그럴 준비에 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잘주르니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게 된 거고, 이거는 최근 조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입장은 무언가를 해야 돼요.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마침 광물협정 얘기도 나왔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푸틴하고 트럼프가 곧 만날 것 같고, 그러니까 얼른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럽이 자꾸 눈치는 주지만 일단은 미국한테 가야 되겠다. 광물협정 해야 되겠다. 그 안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재건 기금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재건 기금을 그렇게 지금 트럼프가 제안한 대로 하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거든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업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 미국에서는 지금 젤렌스키보다 잘주르니가 될 가능성을 점차 보면서 이거 트럼프가 접근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지키려고 해야 하고, 그리고 본인 당이 지금 총선에서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면은 업적을 해서 빨리 지지율을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또 한 명이 나타납니다.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과거에 이제 부패 관련으로 해가지고 그래갖고 젤렌스키한테 졌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사람 역시 아들들 전쟁에 내보내고, 그리고 본인도 전쟁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를 좀 지키자라는 그러한 얘기들,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칠러의 성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좀 지키자라는 이런 얘기들, 그런 걸로 하면서 바닥까지 완전 1% 2%까지 갔던 지지율이 지금 5%까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회담에 결렬해서 한마디 합니다. 젤렌스키가 뭘 의도한지는 알고 그건 지지는 하는데, 근데 플랜 B가 있길 바란다. 그러니까 즉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잘주른이랑 포로셴코 두 인물이 대통령에 점점 도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뭐라도 업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젤렌스키의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광물협정하러 간 건데, 근데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거죠. 벤스는 다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젤렌스키가 감정이 섞인 크림반도 얘기 나오면서, 물론 크림반도를 이제 빼앗긴 거는 안 좋은 되게 그런 거긴 한데, 근데 지금 여긴 크림반도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외교 협상에서 트럼프에 대한 업적을 벤스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뭐 젤렌스키가 이렇게까지 맥락이 맞지 않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지지율을 내부적으로 높이기 위함이고, 혹 또는 본인이 무언가의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바로 이제 유럽으로 향하죠. 갔는데 유럽 이런 말을 하죠. 러시아의 자금을 동결을 해서 이거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즉 미국은 본인들 돈, 유럽은 러시아의 동결된 자금의 대출. 그럼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당장 무언가를 개발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생각이 다르죠. 잠시 휴전을 하는 거를 제안을 하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영국이 반대하고 있죠. 아직 합의가 안 됐다. 그러니까 즉 지금 유럽 내에서도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젤렌스키는 지원을 받은 거를 보면은 유럽을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맞지고,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과연 미국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거부할 수 없죠. 그래서 젤렌스키가 뒤늦게 후회를 한 건지, 아니면 본인 뜻대로 지지율도 올리고, 그리고 혹은 좀 이슈도 더 받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트럼프한테 가서 광물협정 하자고 말을 할 건지, 어떻게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젤렌스키가 유럽에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됐다고 말하죠. 왜 이 말을 할 것인가라는 거는 우리나라 언론에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재건기금. 이거는 진짜 우크라이나가 거의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젤렌스키도 알고 있을 거니까, 이번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한 발짝 물러난 것도 젤렌스키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서명하겠다. 근데 사과는 하지 않겠다.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본인의 강경한 모습으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함의 정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실리죠. 실리를 추구해야 되고 업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젤렌스키를 되게 안 좋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외신의, 그리고 미리 앞서 공개된 재건 기금에 대한 그런 전문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실제로 몇 번을 들었는데, 젤렌스키, 벤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화하는 것도 몇 번을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맥락이 맞지 않은 그런 대화들, 해석을 한 걸 본 게 아니라 원문을 듣고 저도 이제 한번 판단 내렸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거 종전, 그리고 재건에 대한 우선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한 금액을 추후 수익으로 가져오는 거, 대통령 취임하고 100일 이내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공약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멈추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고,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에서 나오는 자원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이 될 거고요. 젤렌스키가 원하는 거는 대통령 연임이겠죠. 그리고 정당이 지금처럼 과반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가능한 거는 미국과의 협의가 될 겁니다. 왜? 지금 잘주르니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진짜 미국이 잘주르니를 지원하게 되면은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거거든요. 지금 잘주르니는 정책이 어떤 거냐면, 뭐 지금 말한 건 없지만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가 누가 됐든 우크라이나를 살리는
하는 거에만 본인은 초점을 맞추겠다. 상대가 미국이겠죠. 그러므로 젤렌스키는 재건기금으로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할 거고, 마침 수익도 5대5로 나눠져 가져가고, 그리고 본인들에 대한 광물 이런 것도 본인들은 지금 개발을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이 보증을 서주고 개발을 하면 다른 기관들이 다 투자를 할 거고, 점점 짧아지면서 이거를 발전하고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마침 젤렌스키를 감싸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재건에 들어오고 싶은데 돈이 없고, 트럼프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을 제외를 시킨 거겠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지금 그런 입장인 겁니다. 미국 말고는 답이 없다. 푸틴은 그냥 뭐 너희들 어떻게 하든 점령진 내가 가질게. 그리고 러시아 자존심 좀 올려줘. 이거죠. 그럼 이 세 인물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교집합은 어떤 게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종전입니다. 결국 종전 협상, 그리고 만남 등등, 결국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집합은 결국은 이 세 인물의 교집합은 종전으로 향해야 이 다음이 있을 겁니다.